8월 26일 전전 시작입니다. 자,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리스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트럼프 지지 선언, 해리스 후보의 비트코인 지지 발언, 여기에 이제 연준의 금리나 확정 사실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혼조세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확실하게 시장에서 뭐 호의적인 재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중립적인 재료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이 수요일날 결국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수요일이 또 월화수목금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둘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도 테마주 장세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AI에 인해서 이 슈미트 전 구글 CEO가 강연에서 발언한 내용이 다시 한번 더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였죠.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이 끝난 뒤에 개인의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방송을 타고 나가가지고 이게 엄청 논란이 됐거든요. 발언들이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인공지능 시대는 거대한 쩌는 전쟁이다. 이걸 할 능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이다. 자, 미국은 중국을 잃어버렸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의 최상위 인재들은 미국이 온다. 대만은 훌륭한 나라지만 소프트웨어가 형편없다. 일본과 한국은 확실히 우리 편이다. 미국 편이다. 유럽은 망가졌다. 온갖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 그리고 AI로 인해서 부유한 나라들은 더 부유해질 것이다. 네, 최근에 그리고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에 밀리는 이유가 재택근무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라벨 때문에 밀리고 있다. 그리고 이 샘 알트만이 인공지능 개발에 현재 1,000억 달러를 썼다는데 3,000달러 썼다고 합니다. 3,000억 달러 썼다고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AI의 이 시대에 참여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결국 말 그대로 국가의 경쟁력, 성장력이 결정이 된다라고 정말 강한 발언을 했죠. 사실 CEO들의 이런 게 좀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정말 젠틀한 CEO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 한 자리에 정점에 섰을 만한 정도의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런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좀 회의론이 많이 이것 때문에 좀 진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시사가 되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러셀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순환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막 너무 빅테크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거는 전체적인 통화 정책의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급의 전환도 충분히 생각이 되고 있다는 점들. 자, 근데 골드만삭스가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왔는데, 중국이 전기차를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한 68달러까지 떨어진다고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전기차 생산 추이가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죠. 사실 뭐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반된 산업이라서 이런 것도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대를 동원해서 갑자기 헤즈볼라 진영에 대한 공습을 했는데 이것도 뒷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하마스랑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랑 물밑으로 평화회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원래 주말을 넘겨가지고 우리 회담 평화회담 했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야. 자기들은 지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국의 그런 허가 없이 때려 박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이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죠. 계속 두드려 맞기만 했는데 가만히 있죠. 왜? 회담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때려 박았습니다. 그 명분도 간단해요. 헤즈볼라의 공격 조직을 포착했다는 해서 그냥 때려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루머가 생산되고 있는데 결국 이 전쟁 리스크는 쉽게 잦아들지 않는다. 요거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스라엘이 지금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이 타이밍, 지금 여기서 질서를 한번 잡아놓지 않으면은 5년, 10년 뒤에는 결국 아랍 국가들에게
포위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지도층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가가 막 크게 튀어오르거나 하진 않았어요. 제가 브렌트유가 85달러 기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제유가는 뭐 2% 정도 올랐지만은 여전히 80달러 미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전면전이 발생하면서 이란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 생각에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사우디가 일정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우디의 일정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우디가 절대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아랍의 큰형은 사우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보다는 계속 이렇게 국지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다만 이렇게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뭐 석유, LPG 그리고 물류운송 관련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100선. 와, 이거 7개월 만입니다, 여러분. 7개월 만에 100선을 그냥 올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달러 트레이더들이라든가 달러를 포함한 다른 파생상품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변동성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의 이런 관망세가 좀 짙어질 수 있다는 점들도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변동성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증시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여기서 갑자기 떨어지면은 보시면은 2023년도에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달러 트레이드라든가 파생상품 하는 투자자들이 쉽게 손을 댈 수 없겠죠. 그럼 투자 시장의 자금이 약간 일시적으로 좀 위축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트럼프,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랑 해리스가 계속 정책이 이제 합쳐지고 있어요. 트럼프도 마리화나 이제 몇 개 주에서 괜찮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해리스도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옹호적인 발언하고 있고, 대통령 되려면은 원래 정책은 손바닥 뒤집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당선되는 게 우선인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파월이 뭐 시장은 현재 계속적으로 빅컷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빅컷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주당은행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고려하고 있다는 점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올해 1회 정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야, 이제 중국이 여러분 탕핑족이라고 아시나요? 네, 탕핑족.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다 하는 탕핑족에 이어서 꼬리 썩은 아이까지 나왔습니다. 꼬리 썩은 아이라는 거는 내가 잘했어. 뭐 좋은 학교 나왔고 뭐 교육 잘 받고 좋은 학교 나왔는데 취업에 실패한 마지막 꼬리, 몸통 중에 마지막으로 취업에 실패해버려가지고 그게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꼬리 썩은 아이인데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현재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냥 쉬었음 하는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넘는다고 하죠. 이게 뭐 조사 결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쉽지 않다. 근데 너무 저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랑 중국은 일본이라는 선례가 있었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뀔 수 없나 봐. 일본이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고령화되고 지금 일본도 결혼 안 하고, 일본도 청년 실업률 굉장히 높고, 일본도 임금 안 올라가고, 일본도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집이 없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은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일본이 겪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겪고 있고, 근데 이거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중국이 또 따라오고, 이 사람들이 앞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나 봐, 그게. 네, 그냥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정부의 최근에 도심 아파트 공급 건설 관련된 업종들에 제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정부가 좀 필살기를 한번 쓸 때가 왔다. 네, 제가 최근에 국가기관산업, 특히 SOC 산업 이런 것들 한 번도 안 한 지가 10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설산업이 GDP 끌어올리는데 치트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8파 부동산 대책으로 한번 건설업을 좀 끌어올려가지고 뭐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좀 GDP를 끌어올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서울 집값은 계속적으로 좀 조금씩 반등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지금 집값 가지고 정부라든가 뭐 정치인 욕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자기 집값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다수의 희생이 필요한 그런 좀 합의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 집값은 떨어지기 싫어하는데
내가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 집값은 떨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도 집값 잡을 국가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이랑 미국도 집값 때문에 난리예요. 그래서 절대 집값은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통신사 호실적인 배당이 늘어나네. 배달. 여러분들 배당주는 SK텔레콤을 사시면 됩니다. 네, SK텔레콤을 사시면 된다. 왜냐면은 배당주가 원래는 증시의 등 하락률이 중요하지 않죠. 마이너스 50%라도 배당만 잘 주면 돼. 근데 SK텔레콤이라든가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고 여기 배당도 좋아요. 네, 그리고 얘들은 이벤트가 있죠. 3G, LTE, 4G, 5G, 6G까지 항상 한 3, 4년 단위로 통신 관련돼 가지고 큰 이 커튼 점퍼가 일어납니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통신 관련돼서는 배당주 SK텔레콤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이들 뭐 보유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뭐 경기 보건의료 노조에 이어서 경기노조까지 현재 버스에 그 파업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좀 이상한 게 경기가 좋을 때 파업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가 무너질 때 파업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무튼 이런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개별적인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장전 시장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